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우리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란과 걱정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네,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연말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때 일상 회복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1일 오전 정읍시와 순창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 병상 가운데 70%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50%에 머물렀지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임실군이 특산품 판매를 위해 마련한 치즈 카페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판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금의 목표는 73억 원으로 모바일 기부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8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30일 저녁부터 1일 오후 5시 사이 5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과 군산 11명, 익산 10명과 고창 7명, 남원 4명 등입니다. 전주에서는 한 초등학교를 연결고리로 4명이 확진됐습니다. 고창에서는 한 의료기관을 통해 7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병상 가운데 70%가량인 504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대형 병원에 있는 준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8개 중 7개가 이미 채워졌습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돌보는 생활치료센터는 병상 중 77%인 225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은 지난달 중순까지 병상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렀으나 곳곳에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네, 임실군의 지역 특산품 하면 어떤 상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임실하면 치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임실군이 임실치즈 판로 확대를 위해 카페형 치즈 백화점도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실군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임실형 치즈 카페를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다고 합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의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임실 지역 특산품엔 임실앤치즈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 성과에 대한 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군 의원들은 특히 카페형 판매장의 성과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다음 인건비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적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잠적적으로 중단을 해서 더 고심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그다음에 육아공업 이거에 대해서 대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임실군은 지난 7월 전북도청 인근에 임실앤치즈 클러스터 사업단이 운영하는 임실앤치즈 하우스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에 집기와 인테리어를 지원한 후 유제품과 특산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백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매가 저조해 2호점 등 매장 확대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월 달에 오픈을 하고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장사가 안 돼버려 전주 쪽이라 더 오히려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그 전주 카페를 정상화하는 데다가 좀 집중을 하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제 외부 카페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임실형 카페를 통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임실군. 전주 1호점에 이어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던 매장 확대 계획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네, 임실령 카페가 전국 대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임실 지역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득 향상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네, 농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여파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판로 확대를 위한 보다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와 순창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북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1일 오전 정읍시와 순창군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날 최저기온은 전주 2.4도, 남원 0.6도, 무주 1도, 장수 영하 0.7도 등이었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정읍과 순창 등 대부분 지역이 1에서 5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도내 북동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눈이나 1cm 이하의 눈이 더 내리겠다며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정읍에서는 오전부터 대대적인 제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제설 장비 15대를 동원해 결빙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제를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제설함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인 정읍시는 내 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후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금액 목표는 73억 원으로 정보 문의인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기부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 처리 안내 요원을 모집합니다. 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회계 처리 안내 요원은 회계 처리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당원이 아닌 도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북 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보정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내년 3구 대선 행보가 파격의 연속이라는 기사인데요. 대선 전국에서 원팀의 스크럼을 짠 전북 정치권이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선대위 뒷방으로 물러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번 골자는 현역 의원의 경우 도당 선대위에서 퇴진하고 20, 30대 청년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도당 선대위에는 상임 공동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두기로 했다고 하는데 상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과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계파를 녹여낸 용광로 선대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전북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 단 한 명만 포함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은 20, 30대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3일부터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 공공기관 등 전북 지역 14개 시군을 샅샅이 돌며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 34헥타르 규모의 생태숲이 조성됩니다. 전북도는 산림청 평가를 거쳐 붕어섬이 생태숲으로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붕어섬 일원에는 2023년부터 30억 원이 투자돼 산림생태관찰원과 생태탐방로 등이 들어섭니다.
도내에는 고창과 김제, 무주, 완주, 장수 등 5개 시군에 288헥타르의 생태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부안 지역 어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음식이 공개됐습니다. 전북 어촌특화지원센터와 부안군은 생선회와 오리를 접목한 음식을 개발해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요리는 앞서 열린 제15회 전북 음식문화대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안군은 수산물이 풍부하지만 뚜렷한 향토 요리가 없어 음식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안군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235억 원이 증가한 7,2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사업과 같은 예산이 우선 반영됐습니다.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쓰지 않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아산면 병바위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됐습니다. 고창군은 병바위 일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로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바위는 높이 35m 정도의 크기로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 풍화되며 생긴 독특한 모양의 바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